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이번 강의는 있죠. 우리 앞서 배웠던 발해랑 있죠. 그리고 이제 후삼국과 관련된 기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발해부터 볼 건데요. 발해는 있죠. 출제 포인트가 두 개가 있어요. 정말 쉬운 거저주는 출제 포인트 하나. 발해를 다른 나라랑 구별하는 거예요. 뭐 통일신라라든지 고려라든지 뭐 삼국 중 하나라든지 정말 쉬워요. 어느 정도 이제 기초만 잡히면 이제 쉽게 구별할 수 있고요. 어려운 포인트가 뭐냐면은 고왕, 그리고 이제 무, 문, 선, 무왕, 그리고 이제 문왕, 선왕, 얘들 구별하는 게 이제 고난도 유형이에요. 쉬운 유형이, 기본 유형이 좀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준비하시는 거는 심화이기 때문에 왕들끼리도 구별할 줄을 아셔야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인안이라는 연호를 세워서 당과 대등하다는 인식을 표방한 발해 2대 왕에 대해서 말해볼까. 자, 이거는 이제 왕을 갖다 물어보는 거예요. 발해 2대 왕으로서 인안이라는 연호를 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 보내서 국서를 보내서 교류를 시작했다. 일본에 국서를 보낸 왕은 이제 무왕도 보내고 문왕도 보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왕의 정체를 갖다 끌어내려면 인안이라는 연호를 아셔야 돼요. 무인 기억나시죠? 무인 대문 건설 해가지고 이제 인안이 무왕의 연호입니다. 그러니까 무왕의 업적을 골라내야 되고 라이벌들, 오답들은 다른 있지 않습니까? 뭐 고왕 대조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문왕 그리고 이제 선왕 이런 애들이 등장하겠죠. 난강군을 몰아냈다. 어이없는 오답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천왕이죠. 요 사이 백제전성기에 끼어있는 고구려왕 그 미천왕입니다. 그 다음에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어. 얘도 좀 어이가 없네. 얘는 이제 자 신라전성기 있지 않습니까? 신라전성기 때 요 사이에 끼어있는 있죠. 백제 중흥을 이루었던 성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럴 법한 이제 선지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네요. 장문유를 보내 등주를 공격하였다. 이게 이제 쌈쟁이 무왕이죠. 3번 정답이네요. 그리고 삼성육부 중앙간제를 정비하였다. 당나라랑 화해를 하면서 당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발해 이제 시스템을 갖다 정비하는 왕, 문왕. 오경 15부 62주. 자, 이거는 이제 선왕 때 있었던 일이죠. 이게 3, 4, 5번 요게 이제 유력한 선지들이고 1, 2번은 좀 어이없는 거저주는 선지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좀 평범한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자, 어떤 나라를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수도가 상경용천부, 고구려와 문화적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두 개만 보고도 이제 발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답은 발해와 관련된 선지가 하나 나올 거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들 뭐 삼국이라든지 통일신라라든지 뭐 고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나올 수가 있죠. 노급을 폐지를 명하는 국왕, 이건 통일신라 거죠. 경동왕. 전성기 3인방에서 몰락을 상징하는 경동왕. 노급의 폐지니까 이건 신문왕이에요. 신문왕. 제가 착각을 했어요. 경동왕은 노급의 부활이니까. 그 다음에 백강 전투에 참여하는 외의 수군, 요거는 백제 부흥운동이랑 관련돼 있어요. 그 다음에 청해진에서 교육 물품을 점검하는 군졸, 청해진 나왔으니까 장보고 신라 하대. 솔빈부 특산물 말, 제가 그 발해 특산물 중에 있지 않습니까? 솔빈부의 말은 꼭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발해가 이제 부여랑 비슷한 지역이고 목축이 발달했어요. 그 흔적이 바로 솔빈부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지방에 설치된 22담로. 자, 이거는 백제적으로니까 신라 전성기 있죠. 요 시기 때 치중왕과 비슷한 시기에 백제에서 활동했던 무덤왕, 무령왕의 업적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좀 죄송합니다. 요게 사진이 이미지가 잘못 편집이 됐어요. 원래 이 이미지가 지금은 김음돌, 국학, 서원소경, 달구벌촌도에서 통일신라거든요. 근데 원래 여기 들어가야 될 사료가 무왕과 관련된 사료였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뭐 일본에 사신을 보냈다, 그리고 담비 가죽이 특산물이었다, 이런 게 나와서 발해가 이렇게 쭉 나와야 도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진이 이미지가 잘못 편집이 됐어요. 자, 우리 선지를 한번 볼까요? 백제 이제 22담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자, 요거 이제 백제 무령왕이죠.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이 태학과 경당. 요거는 이제 경당은 여러분이 아직 안 배우셨지만 태학은 알고 계세요. 초록색으로 나온 선지들은 우리 뒤쪽에 배울 지식들이 이제 좀 포함된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소수리망, 요 오징어 머리 쪽에 소수리망이 태학 설립했죠. 그 다음에
골품에 따라서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요게 이제 신라, 통일신라가 되죠. 그리고 화백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역시 신라, 통일신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서 주변 국가와 교류하였다. 앞에 나와 있는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발해 사진이라면 정답이 이제 5번이 돼야 되는 거죠. 발해도, 영주도, 뭐 일본도, 신라도 이런 것들이니까. 근데 이제 앞에 사진이 신라가 나와 있으니까 뭔가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잘못 넣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밑줄근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뭐 일본에서 출토되었다. 모르는 이름이 막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라는 명칭을 통해서 일본은 이 국가를 고려, 즉 고구려를 계승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어떤 국가가 나왔는데 이게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국가는 고구려 아니죠. 그러니까 고구려를 계승한 대표적인 국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고려도 있고 발해도 있죠. 근데 지금 일본에 출토된 일본과 교류했다는 흔적이 나와 있으니까 얘는 이제 발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도로 봐도 고려는 막 970년 이때 이후로 쭉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발해가 되는 겁니다. 일본에 보낸 국서. 자, 그러면 이제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종대를 두어 관리를 감찰하였다. 제가 중종대 이거 암기를 해줘야 된다고 했죠. 좀 까다로운 건 알아요. 근데 이제 발해 관리를 갖다 감찰하는 어사대 있지 않습니까? 걔들을 중종대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건원이라는 연호는 법풍왕 때 사용된 연호로서 신라 최초의 연호로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조직은 구서당 10정. 이거는 이제 신문왕 때 만들어지는 통일신라의 중앙과 지방의 군사제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품에 따라 관직 승진에 제한을 두었다. 신라의 뭐예요? 그러니까 골품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리제도. 상수리제도는 우리 이제 왕건의 사기에서 긴 제도랑 똑같은 제도라고 했어요. 근데 누구 거? 시읒시읒에서 신라제도. 지방 세력들의 자제를 인질로 잡는 제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으로 가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남북국 시대죠. 그러면 남쪽에 통일신라 아니면 북쪽에 누구예요? 발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동모산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당의 등주를 공격하고 요소라 격돌하였다. 당나라를 공격하였다는 거죠. 일본에 국서를 보냈으며 스스로 고려국왕을 칭했다. 이거 문왕이 이랬어요. 문왕이. 나라를 물어보니까 그냥 발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구서당 10정 또 나왔네. 통일신라 정당성 대내상 아주 유명하죠. 그러니까 발해의 최고 국정 최고기구가 정당성. 그리고 이제 발해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국무총리격. 그게 바로 이제 대내상. 그리고 지방간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 자, 외사정은 신라라고 그랬죠. 신라의 이제 문무왕이 외사정을 파견한다고 했어요. 지방간을 감찰하기 위한 관리. 그리고 위화부 등 13부. 위화부를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신라의 중앙 부서들을 13부 혹은 14부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했어요. 원래는 제일 유명한 게 병부가 제일 유명해요. 그리고 이제 마진이라는 국호와 무태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우리 이제 철원이 따봉이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후삼국과 관련된 키워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후삼국 안 들은 학생은 처음 볼 거고 후삼국까지 듣고 이 문제를 푸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맞이는구나. 그리고 이제 무태 등 여러 연호를 사용하였다 하면서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습니다. 정답이 이제 2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우리 후삼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삼국과 관련된 출제 포인트도 딱 정해져 있어요. 후삼국의 주역이 3명이 있어요. 3명이 누구냐면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 후고구려를 건국했던 궁예, 그리고 이제 궁예를 뒤집고 고려를 건국했던 왕건이 있지 않습니까? 3명의 주인공들이 있는 거예요. 경순왕은 주인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망해가던 신라 있죠. 마지막 투항하는 왕이니까 엑스트라고 3명의 주인공이야. 그 3명을 캐릭터를 잡아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 인물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신라말 혼란을 틈타 완산주의 나라를 건국하였다. 이 완산주의 나라를 건국하였다. 완산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완산주가 있지 않습니까? 전주라고 해서 전라도 있죠. 전라도 전북의 중심지예요. 전라가 있죠. 두 문자를 따서 전라도가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전북의 중심지인 그 전주 그리고 전남의 중심지인 나주 두 개를 합해서 전라도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전주
당시 이름 완산주에 있죠. 나라를 건국했던 게 누구다? 견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또 전주성이라는 명칭도 나오네요. 신라말, 그 다음에 이제 완산주, 그리고 이제 전주, 이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견훤의 후백제를 끌어내셔야 되죠. 나라를 묻는 게 아니라 견훤을 묻고 있네요. 양기를 휘하해서 세력을 키웠다. 양길 밑에서 걷던 건 누구냐면 궁이에요. 궁예. 그 다음에 후당 5월 등의 사신을 파견하였다. 요게 견훤이에요. 견훤. 견훤이 후백제 땅이죠. 백제 땅의 강점이 뭐냐면 중국과 물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물길이. 그래서 이제 당시 중국 분열기였거든요. 중국의 이제 조그만 나라들이랑 교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후당 5월 등과 교류하였다. 자주 나오는 문구예요. 그 다음에 광평성 등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하였다. 궁예가 이름 밑에 동그라미가 들어가죠. 궁 해가지고 밑에. 그래서 얘와 관련된 기구의 밑에 보면 태봉, 광평성, 내봉성 하면서 밑에 봉봉봉봉봉 뭐 동그라미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궁예와 관련된 기구예요. 그 다음에 1, 2천 전투, 선산 1, 2천 전투에서 고구려군에게 패배하였다. 자, 선산 1, 2천 전투에서 고구려군에게 패배한 건 있지 않습니까? 후백제가 맞아요. 근데 궁예의 후백제가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그 궁예의 아들 신금의 후백제예요. 신금의 후백제. 그래 지금 보시면 요거는 약간은 후백제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지만 2번이 확실하게 이제 궁예 업적이죠. 후백제 업적이니까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전도하였다. 철원이 따봉이다. 기억나죠? 그러니까 마진, 철원, 궁예가 천도했던 도시. 그 다음에 천도하고 나서 이름을 갖다 태봉으로 바꾼다고 했죠. 그래서 철원이 따봉이다. 서울 사람들도 경상도 사람들이 고마, 이런 표현 잘 쓰는 거 알고 계시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다음은 이제 밑줄군 선종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선종하니까 학생들이 그 교정 선종할 때 선종으로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글의 분위기를 읽어보면 이 선종이 그 선종이 아니구나, 사람 이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진성여왕 때 선종이 기원에게 의탁하였다. 그 다음에 선종이 나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도적 양길에게 의탁하였다. 자, 기원보다도 양길이 유명해요. 원래는 이 궁예라는 인물이 초기에는 기원한테 의탁했다가 배신하고 양길한테 갔다가 또 양길을 배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기원보다도 양길이 더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은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양길은 거의 안 빠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 선종이라는 인물은 누구예요? 궁예가 되는 거죠. 궁예. 그러면 궁예 활동으로 옳은 것은 김음돌 등 진골 세력을 숙청하였다. 진골 세력을 숙청하였다. 이거는 신문학. 여기서 신문학. 그 다음에 고창 전투에서 고려군에게 패배하였다. 일명 공고 전투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왕건과 견훤의 경쟁입니다. 고니까 두 번째 고니까 있죠. 요거는 이제 왕건이 견훤으로 갖다 누르고 후삼국의 주도권을 잡았던 전투입니다. 그 다음에 금성을 공격하여 경혜왕을 죽게 하였다. 이거는 포악한 쌈쟁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성격 개 같은 견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산사에 유폐된 후 왕건에게 기부하였다. 요것도 견훤이에요. 아들들도 성격이 개 같은 거야. 아빠를 갖다 가둬놓은 거야. 동생을 갖다 죽이고. 금산사에 갇혀있던 견훤이가 탈출해서 인품이 훌륭한 견훤에게 이렇게 항복을 한 거예요. 기부란 단어가 잘 쓰는 건 아니지만 뭔가 왕건한테 갔다 이런 느낌이 들죠. 모르는 단어에 집착하지 마세요.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냥 지워버리고 문맥상 추론을 하세요. 왕건에게 갔다 이런 느낌, 투항하였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전도하였다. 철원이 따봉이다. 이거 암기해놓으니까 좋죠. 그러니까 되게 유치하긴 하지만 암기해놓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이게 순서대로거든요. 마진, 철원, 태봉.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 되게 섬세한 이런 고급 지식을 필요하는 문제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게 있지 않습니까? 후삼국에 이제 3명의 영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의 영웅과 2명의 이 성격 나쁜 이런 애들인가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3명을 구별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후삼국과 관련해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뭐냐면 있죠. 후삼국의 순서 문제예요. 순서 문제. 순서 쉬웠죠. 그러니까 맨 먼저 후백제, 후고구려,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숫자 순서. 그리고 여기서 조금 어려워지는 거는 전투가 사이사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전투 들어가도 뻔해요. 그러니까 왕건이 이제 고려 공국하고 나서 공고전투. 그리고 나주금성 전투는 왕건이 후고구려 밑에 있을 때, 이 정도만 이제 구별해주면 다 풀 수 있어. 쫄 거 없어요. 가라 일어난 순서대로 나이란 것은 견훤이 군사를 일으켜서 태조와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자, 견훤이랑 태조 왕건이랑 싸웠는데 있지 않습니까? 견훤이 이기지 못하였다 하고 또 고창이 나오죠. 공고전투 중에 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후자 빼고 백제,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그 다음에 이제 고려, 그 다음에 육자, 요런 순서대로 역사가 흘러가죠. 공고전투는 있죠.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다음에 공고전투가 등장하는 거예요. 견훤이랑 이제 경쟁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고가 나왔어요. 요게 이제 가. 나는. 자, 공산전투 나왔네요. 공이 나왔네요. 요게 이제 나. 공산전투에서 이제 그 태조가 이제 거의 뭐 공산에서 있지 않습니까? 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충신이 등장해서 왕건을 갖다 살려줘요. 그게 바로 신순겸이라는 인물입니다. 오타가 좀 났네. 신순겸. 신순겸이 왕건 대신에 왕건에 있지 않습니까? 투구와 갑옷 그리고 백마를 타고 왕건인 척하면서 후백제에 들어갔다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 틈에 겨우 있지 않습니까? 왕건이 이제 목숨만 살아서 탈출했던 사건. 그게 이제 그 공산전투예요. 공산전투.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왕을 아련하고 이렇게 쭉쭉쭉 신라국을 폐하여 경주라고 하고 그 지역을 시급을 하사했다. 자, 그 태조 왕건이 신라국을 폐하고 경주라고 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김부라는 인물이 얘가 이제 경순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가 왕건에게 이제 투항하는 얘기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락을 읽어보니까 대충 알겠죠. 그래서 쭉 요쪽 사건이에요. 요쪽 사건. 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건은 지금 보니까 신검이 나왔네. 신검이. 그리고 1, 2천이 나왔네. 그게 선산 1, 2천 전투 해가지고 싸가지 없는 신검을 갖다 응징하는 전투죠. 그래서 쭉 돌아서 마지막 단계 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가, 그 다음에 쭉 돌아서 다, 라 먼저 하지 마세요. 라 요쪽이랑 요쪽이 달라요. 요쪽은 견훤이 왕건 품에 안기는 거고 요쪽은 있지 않습니까? 신검의 1, 2천 전투를 해서 신검을 갖다 응징하는 전투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 가, 쭉, 다, 그 다음에 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거 두 개 구별하세요. 견훤이 투항하는 거랑 신검을 갖다 응징하는 사건 두 개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좀 변형됐지만 결국 이제 순서 문제예요. 가와 나 사이 순서를 갖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서 묻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있지 않습니까? 가가 앞에 사건 그리고 나가 이후 사건이요. 그리고 두 사건이 뭔가 관계가 있는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료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의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 어느 시대고 어떤 쯤이구나 하는 걸 느낌을 잡고 나머지 사료는 이거와 관련된 요 사건이구나 이렇게 그려내시면 돼요. 자, 태조 때 공산전투 또 나왔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신검 1, 2천 또 나왔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 똥에서 요 공산전투 나왔어요. 공산전투 그 다음에 쭉 육자에서 있지 않습니까? 요 마지막 1, 2천 전투 나왔어요. 1, 2천 전투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갖다 골라보라는 겁니다. 골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똥 다시 그릴게요. 여기랑 여기 사이에 최숙로가 시무 18주를 건의하였다. 이건 나중에 고려 건국되고 난 이후죠. 그러니까 고려 이제 성종 때 있었던 일이니까 이후 사건. 그 다음에 경순왕 김부가 경주의 사신관이 되었다. 요건 여기 있는 사건이죠. 사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으니까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쭉 이렇게 돌아서 얘한테 가니까 맞죠? 2번이 정답이네. 그 다음에 대공이 난을 일으키자 귀족들이 동참하였다.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이거 알 수도 있는데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면 그냥 이런 거 제끼세요. 그러니까 2번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공의 난 96각간의 난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신라 하대가 이제 시작되는 사건이에요. 해공왕 때 있지 않습니까? 경도왕 때 그 진골 귀족들의 힘이 세지고 있죠. 해공왕 때 반란들을 갖다 많이 일으키게 돼요. 그 반란들을 96각간의 난, 뭐 대공의 난,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신라 하대가 이제 시작되는 무렵에 일어났던 난들이요. 그 다음에 궁예가 국호를 마진에서 태봉으로 바꾸었다. 이거는 이제 궁예 시기
되지 않습니까? 초론이 따봉이다. 뭐 이거. 그 다음에 쌍기가 건의하여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때 등장할 거예요. 고려 초에 왕권을 아주 강한 이제 왕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 초록색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아직 완벽하게 표시를 못했습니다. 이게 모르는 지식이 있어도 우리가 확실하게 중요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문제들이 대부분 다 풀립니다. 그 다음에 가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는 것은 역시 순서 문제. 태조가 나왔는데 뭐 어느 나라 태조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쭉 보니까 지금 고려사전류라고 돼 있으니까 왕건 태조로 갖다 얘기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궁예가 달아나는 모습이 나와요. 궁예가 달아나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왕건이 구테타를 갖다 일으켜서 고려를 갖다 공국하는 모습이네요. 그 다음에 나는 자, 견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달아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달아나가지고 이렇게 뭐예요? 그러니까 입조를 요청하였다 하는 내용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이 견훤을 갖다가 받아들여 가지고 뭐 이제 양주를 시급으로 주고 받아 주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 왕건이 있지 않습니까? 견훤을 갖다 이제 포용하는 사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똥똥똥 그리고 이제 육자에서 왕건이 고려를 갖다 공국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견훤을 갖다 품는 모습 요 사이에 들어갈 사건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견훤이 후백제를 공국하였다. 이거는 이전 사건이죠. 김움돌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이건 신라 중대 사건이니까 역시 이전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장보고가 정해진을 설치하였다. 역시 이전입니다. 우리 통일신라가 이제 이렇게 역사가 전개된다고 했어요. 진경경이죠. 진성여왕 이후에 후삼국이 시작됩니다. 진성여왕 때 견훤과 궁예 같은 인물들이 등장해서 활동을 해요. 근데 얘들이 아직까지 나라를 못 세웠어요. 얘들이 나라를 세우는 거는 진성여왕 이후예요. 무슨 왕인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신순겸이 공산전투에서 전타했다. 신순겸도 알아주면 좋지만 공산전투가 중요하죠. 공고전투. 왕건이 나라를 세우고 공고전투에서 견훤과 경쟁을 했는데 공전투에서는 승리했고 공전투에서는 패배해서 죽을 뻔했고 그래서 이제 신순겸이라는 충신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전투에서는 승리해서 후삼국 통일의 주도권을 갖다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육자 그림에서 통합하는 거지 않습니까? 4번이 정답이네. 그 다음에 이제 신검이 1, 2천에서 고려군에게 패배하였다. 이거는 이제 견훤이 왕건 품에 안긴 이후에 있죠.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이 타임이니까 이후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에 쏙 들어가는 거는 4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해볼만 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이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후삼국까지 있죠. 기출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